그 분이 그 조선일보에 난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갖다 이제 않게 그때 분대장을 했다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월정사를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그게 뒤에 연결이 안 돼서 내가 그 다른 이야기들을 갖다 상세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그러듯이 이제 그런 이후에 부산에서 이제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하남 스님 49제를 갖다 그어서 이제 모시는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이제 그때는 뭐 전국적으로 다 피난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 당시 하남 스님 계실 때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제가 상원사 올라갔을 때도 이 요령 같은데 이게 총알 자국 비슷한 게 이제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때에 따라 비행기가 막 기총 사격을 하고 해도 하남 스님은 항상 뭐 빠르게 숨으러 가고 이런 걸 안 하셨다 그래요. 몸을 무겁게 그냥 쭉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랬지. 뭐 어디 숨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뭐 가고 비행기 막 이런 기총 사격 공습 뭐 이런 거 해도 크게 하나 이게 동하지 않는 뭐 여여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지내셨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들었거든요. 뭐 누가 뭐 잡으러 온다고 숨으러 가고 뭐 인민군이 어떻다고 가고 이런 게 없었다 그래요. 그런 것 보면은 정말 하나 뭐 피난 가자고 그렇게 이제 종정 스님 뭐 이었으니까 많은 뭐 대중 또 종단적으로 또 모셔야 된다, 피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절대 하나 이게 자부동하시고 이제 생사가 둘이 아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 이제 이 모습을 보인 거죠. 뭐 상호사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입적하실 때 자탈 임망하시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뭐 막 기총 사격을 하고 뭐 그 당시 막 그런 게 있어도 항상 여법하게 이렇게 하나 그 모습을 보였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 모습이 아마 수행자로서 용무생사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그런 이제 하남 스님의 정말 진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일제강점기 때 가장 변화가 큰 시절에 한국 불교를 지켜내시고 했었던 중추적인 분이시고 그런 의미들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잘 안 알려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하남 스님 가사가 근대 문화재로 지정을 됐잖아요. 그리고 조선 총독하고 그 일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무국장 왔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어때요, 스님? 그 하남 스님 가사는 이제 이 상궁들이 이 자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 또 이제 일본 총독이 종정이시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남 스님께 이제 이 낙자 가사죠. 그걸 올린 거. 지금 상궁들이 올린 건 이제 그 자수나 이런 내용들이 이게 굉장히 하나 이게 아마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그건 하남 스님께서 사실은 입어보거나 이런 게 폐해보고 입어보고 한 일이 없다 그래요. 그대로 그냥 하나 놔뒀다 그러고. 또 이제 일본 뭐 이제 고위 관료들 뭐 경무국장이든 뭐 이런 분들이 월정사 와서 내려오라 하니까 온 사람이 손님이 올라와서 경무국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총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남 스님을 비하러 이제 올라오게 됐고 그 물은 게 결국 일본이 그 당시 이제 이 미국하고 이제 이제 큰 이제 싸움 속에서 결국 이제 불안했겠죠. 미국하고 일본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남 스님도 덕자 필승이라고 덕 있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다. 그 이면에 이제 그냥 누가 이긴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는 굉장히 낮은 소리잖아요. 덕자 필승이라고 그러면
이제 일본이 덕을 많이 쌓았으면은 일본이 이길 끼고 미국이 덕을 많이 쌓았으면은 미국이 이길 거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깃들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일본이 그래도 동남아도 그렇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진주만도 폭격하고 또 조선을 지배해서 이러고 청일 전쟁했지, 러일 전쟁했지, 뭐 곳곳에 하나 이게 사실 일본의 어떤 뭐 만행이나 이런 걸 스스로 하나 잘 살펴보라 하는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딴소리 하게 되면은 시비가 또 따르잖아요. 또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이 덕자 필성이다 하는 딱 이 한마디로서 그 경무국장도 정말 하나 조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또 이제 하시게 되고, 많은 이제 맹사들이 사실은 이 상원사의 하남 스님께서 나가시지도 않고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찾아오고 했는데, 특히 일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아마 나와서 하남 스님은 겸손해서 누구라도 다 도량 이제 수자들이 가더라도 요 이제 계단인 데까지 다 이게 배웅해주고, 전에 망공 스님이 다녀가실 때는 지금 5대 산장의 위에 그 다리 있는 그 건너는 그까지 하나 이게 이 배웅을 해 주셨다 그래요. 물론 거기서 유명한 이제 거량 이야기도 있지만은 망공 스님께 돌을 던지니까 하남 스님께서 그 돌을 다시 잡아서 저 겨울로 다시 던져버리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당시 강경은 희태 스님이시라고 손자 시봉이시지만은 이제 일찍 출가해서 이제 하남 스님도 잘 모시고 상호석 원주도 살고 그러셨는데, 그 이분 말씀은 그때 하남 스님께서 이 돌멩이 거량에 집어 던지는데, 그때는 막 그 평원에던 여기 안강이 막 확 나오듯이 이제 그러셨다 그러는데, 그 평소 이제 탄호 스님께서는 하남 스님 이야기를 언뜻 강의 속에 하시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눈빛이 그렇게 좋은 분을 보지를 못했다. 하남 스님의 눈빛은 평온하면서도 맑으면서도 다 이 안강이 있고 하는, 이제 사람을 갖다 싹 끌어들이는 이런 하나 자상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맑은 깊은 호수와 같은 이제 이런 눈빛, 아마 아직 하남 스님 같은 눈빛을 탄호 스님께서는 못 본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강의 속에 한번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항상 이게 겸손이죠. 겸양이죠. 경봉 스님하고도 연세가 10여 살 이상 차이가 나지만은 항상 이게 행께서 하면서, 물론 옛날 분들은 전부 이 높임말로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뭐 법제후 대조난 하시온지요 하는 뭐 이런 아주 뭐 인사를 지극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그러거든요. 또 구화 스님께는 또 대행이라는 이제 또 이런 이제 이름으로서 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또 이렇게 gem양하게 해서 당신을 항상 이게 낮추고, 또 그건 뭐 누구에게나 뭐 반말하고 뭐 하고 이런 법이 없었다 그래요. 그 배웅은 항상 이 문화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드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오면은 이 축담 밑으로 안 내려갔다 그래요. 그냥 하나 방에서 나와서 축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배웅하고, 이 자존심을 또 가지면서, 그러면서 항상 평온하고 여여하고 담담하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거량이나 이런 데는 또 아마 가풍이 어떤 분은 이제 조주스님 가풍 같기도 하다 그러는데, 또 봄바람 같으면서도 항상 그게 촌철살인의 이런 이제 성기가 다 이제 내 보이시기도 하고, 이제 뭐 울력이나 이런 것도 항상 대중이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 울력에 빠지는 법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콩나물 따을 때는 같이 콩나물 따듬고, 또 내지는 뭐 감자 캘 때는 같이 감자 캐고, 그러면서 항상 이 불전이나 이런 데는 다 정각이나 이런 걸 몸소 다 참배도 하시고,
뭐 이거 사시나 이런 데도 항상 참배하시고 뭐 이런 걸 갖다 그냥 예밥하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연세도 있고 종정이고 이런데 그걸 다 솔선수범해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는 법이 이제 없다. 우리는 뭐 보통 이제 정각들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 우리 불교의 하나 이게 이제 비주류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도 생각하지만은 그런 하람 스님께서는 뭐 어떤 것도 그냥 존중하고 소홀히 함 없는 이런 속에 그러나 이제 항상 이제 선이라는 것 이걸 중심에 두고 이제 이 조사선에 항상 이런 가풍 속에서 모든 것이 성가 오칙이 됐건 또 생활이 됐건 또 강의나 어록의 모든 해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다 선적인 해석 속에서 다 그렇게 가풍을 갖다 이제 또 일구 가셨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